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열 재판 따라잡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열 대표가 당한 모든 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다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얼마나 치밀한 셋업 범죄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범죄는 사실상 모든 그냥 이 이성열 대표를 이렇게 완전히 얽어매서 네.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범죄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지금 참 불행하게도 이게 동생분이 여기에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그 고소가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구속까지 되고 그 다음에 3심 재판까지 끝났어요. 네. 그래서 2년 2개월을 이렇게 살게끔 하는 형을 살았군요. 형을 실제로. 살게끔 하는 네. 그 아주 중요한 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억울하긴 했지만 그 전모들을 갖다가 충분히 다 밝혀내지 못했는데 완전히 이제 그 전모를 갖다 다 증거 자료로서 네. 밝혀낼 수 있게 되었고 더 참 간악한 거는 이 사건을 이성열 대표한테까지 혐의로 집어넣어서 사실 이영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주범인 것처럼 해서 재판에서 다 형을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이 사람도 공범이었다. 이라고 여기 끼워넣어가지고 그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전부 다 솔직히 그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쉬워지죠. 엮어넣기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셋업 범죄의 끝판왕의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범죄다. 네. 이렇게 좀 규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범죄라 그러면 있잖아요. 네. 송 아나운서는 그 뜻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네. 혹은 법에 준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말하죠. 예, 실제로 범죄라고 하는 건 사전적 의미가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네. 범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규를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돈, 그렇죠? 흔히 우리가 욕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원한. 사적 원한이거나 그렇죠. 금전적 이유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적 복수 우리가 이렇게 네네. 얘기 많이 하는데 원한 때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욕심 때문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게 주로 범죄는 그 두 가지 동기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파일링을 할 때 이거는 욕심에 대한 건가 아니면 원한에 대한 건가 이걸 놓고 구분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한이 있으면 그 범죄 행위가 더 잔인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어떤 그 두 가지 원인 중에서 지금 그러면 이 이성열 대표를 셋업 범죄를 통해서 올가매려고 하는 얘네들은 네. 도대체 무슨 동기가 있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뭐 돈 때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의뢰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뭐 듭니다. 이렇게 집요하고 네. 정말 지금 2013년에 그 얼검에서 만들었던 범죄를 갖고 2020년에 가지고 또 재판을 할 만큼 지금 몇 년? 7년이 넘잖아요. 네. 동생의 형까지 함께 그렇죠. 묶어서. 이거는 원한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얘네들은 처음에는 돈을 이제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서로가 봐주면서 이제 이익을 나눠 가지던 그런 공생관계에 있던 작자들이잖아요. 네. 뒤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얘네들의 그 범죄를 누군가가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원한이 시작이 됐겠군요. 이게 근데 원한이 생길 일인가요?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이 고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성열 대표예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내부 고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익 제보자죠. 네. 근데 이 공익 제보자가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근데 공익 제보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성열 대표는 2012년서부터 선라이즈의 불법 사실 네. 그리고 또 이를 비호해주고 있는 관세청 공무원들 계속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검사들도 신고를 해왔어요. 이 사건을 파면서 정치인도 있고 또 거기에는 이 농심태경
그리고 당연히 그 배후엔 또 농심이 있겠죠. 거대 기업인. 이런 자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아내면서 계속 신고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진 네. 이런 자들이 이제 이성열을 제거하자. 요때까지는 아마 그냥 자기 돈을 지키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성열이 근데 계속 굽히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냥 그 정도에서 파산하고 사라지고 실제로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기가 뭐하지만 얘네들이 잘하는 짓이 이런 식으로 몰아놔가지고 극단적 선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한이 된 거죠. 이게 원한에 살만할 일이었다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네. 심지어 이성열 대표님은 뭐 재산을 빼앗겼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실제로 이성열 대표님이 빼앗긴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사실은 뭐 100억대가 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이 건에서 도대체 얼마를 뺏겼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네. 이 건이 이제 셋업 범죄로 이성열 대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거지를 만들려고 했던 그 범죄인데 네.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여주시는 사실은 거죠. 일부인데 네. 그런데 그 돈 부분은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서 뺏기거든요. 네. 자 보십시오. 2013년 12월경 태경농산 평택세관 관세사 수입 신고 시 불법으로 57.58톤을 누락하여 네. 신고를 해. 그래서 이 57.58톤을 고의 누락해가지고 결국 그거를 누가 빼돌렸다? 이성열 형제가 빼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을 빼앗은 것 플러스 예. 범죄 사실까지 지금 함께 누명을 쓴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네. 무려 68억 원어치의 절도가 사실은 이성열 대표 주변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 68억 원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1252톤입니다. 1200톤. 52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 기억을 해놔야 될 게 1252톤 1톤짜리 트럭으로는 1252대가 있어야지 가져갈 수 있는 돈. 네. 그런 물량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자, 앞에 아까 얘기할 때 57.58톤. 이 정도가 누락됐다고 신고를 하는 걸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네. 요게 얼마짜리일까? 이 뒤에 나옵니다. 요거는 1억도 안 돼요. 1억도 안 되는데 요거를 저 어마어마한 그런 도둑질의 일부분이다. 라고 입증을 해서 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영렬이 훔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이 1252톤을요, 네. 하루에 다 반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영렬이라는 사람 혼자서. 이성열 대표님의 동생분이 하루 동안 1200톤이 넘는 양을 반출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아니 이거 택배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1200톤을 차에다 실는 것만 해도 네. 얼마가 걸릴까요? 시간이. 하루에 못 실죠 일단. 하루에 못 일단 하루는 실어요. 불가능한 시간으로 셀 수가 있나요? 날짜로 세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날짜로 세야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1톤짜리 트럭으로 몇 대가 필요하다고요? 1252대가 네. 들어와서 싣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며칠이 걸렸겠습니까?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이 6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영렬이 절도했다. 그래서 그 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증거 자료로 내세워서 관세법 위반으로 그렇죠. 이영렬, 그러니까 이성열 대표님의 동생 이영렬 씨를 구속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년 2개월. 그리고 지금 이성열 대표는 다시 또 지금 3년을 구형해 놓은 상태인 네.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래서 합해서 보시면 37억 원, 23억 원, 7억 원 해서 68억 원어치의 화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 68억 원어치는 어디로 간 건가요? 누가 이거를 움직이고 빼냈을까요? 자 보세요. 일단 어디로 가서 어떻게 팔아먹었는지를 다 우리는 모르는데 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별 창고의 주인이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창고 안에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네. 그 나가는 거를 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 화물들은 전부 다
다 일종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음. 붙어 있는데 그걸 일개 창고 주인이 어떻게 그거를 다 빼돌리겠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농심 태경 여기 보면은 농심 태경이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주도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는데 농심 태경 혼자서도 못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평택 세관 직원들이 이런 짓들을 해서 용돈을 뒷돈으로 챙겨왔던 그런 관행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지금 이성렬한테 덮어씌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예. 그 공무원들의 불법을 민간인에게 예. 전가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자료를 갖다 보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요건은 16.5톤의 건고추 절도가 슈퍼마린 창고에서 벌어질 당시에 뭔가 직접 쓴 내용 같은데 맞아요. 사실 확인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사실 확인서는 슈퍼마린 창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명입니다. 네. 정모 씨, 서모 씨라고 예. 적혀 있고요. 근데 이 두 분은 지게차 기사예요, 지게차 기사. 그러니까 지게차를 운전을 하는 분들인데 그럼 다 보셨겠네요. 근데 이분들이 이 윤모라고 하는 책임자, 네. 창고의 책임자가, 그러니까 세관원 죄송합니다. 윤모 계장이라고 하는 세관원이 작업 중인 이 물품을 보세 화물이 아닌 내국물인데 이걸 그냥 보세 화물이다 이러면서 그냥 빼가는 거예요.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떤 경위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냐 물었더니 이거 신고되지 않은 물품입니다. 네, 윤 이러면서. 계장님은 세관 관할 지역인데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보이니까 영진 보세 창고로 옮겨놓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빼돌린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빼돌려서 1252톤을 빼돌리는 누가 할 수 있냐? 세관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창고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야.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따져봐야 돼요. 뭐 이러면서 빼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돌려주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실 확인서가 명확해 보이는 게요. 네. 지금 이분들의 친필로 적혀 있습니다. 저녁 8시경 회사 창고 문이 열려 있었고 그때 지게차가 창고에 있던 물건을 차량에 상하차하고 있었고 예, 즉시 물었더니 그때 만난 게 평택세관의 윤모 씨 계장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예, 2015년 6월 12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공무를 수행 중이니 비키라고 하니까 비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공무 수행 중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토달면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일단 시간을 보세요. 예. 시간이 밤? 저녁 20시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8시인데 제가 아는 모든 공무원들은 칼퇴근의 그렇죠. 칼퇴근의 신들이기 때문에 8시에 일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이때 당시에 앞에 보세요. 불이 꺼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밤늦게 네. 공무 집행 중이었다. 근데 트럭을 갖고 와서 막 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트럭을 갖고 와서 막 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딱 발견을 하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무집행 중이야 이러니까 공무집행을 하니까 당당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런가 보다 했겠죠. 원래는 거기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런 짓을 갖다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신문 기사로 고스란히 난 적이 있어요. 네. 보세요. 이게 경기일보 박명호 기자, 최태병 기자가 이 일종의 기획 기사를 쓴 건데 네, 제목이 수상한 평택세관입니다. 기획 시리즈예요. 네. 그러니까 평택세관이 나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폭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보세창고 물건 절도 의혹이라고 하는 거. 자, 수입 신고가 끝나면 화물은 내국 화물이 됩니다. 네. 수입 신고가 다 끝났으니까 그거는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화물이 되는 거죠. 당연한 네. 거죠. 이건 상식이죠.
그러면 이 내국 화물인데 세관원들이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다 네. 통과가 끝났으니까. 네. 이건 당연히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개인의 소유죠. 예. 근데 그거를 무단으로 옮겨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2월 D사 소유의 보세 창고는 수입 화물 무단 반출 등의 문제로 특허 취소 조치됐는데 특허 취소가 되면 일반 창고가 돼서 보관 중인 보세 화물을 타 보세 창고로 옮겨야 된다. 네. 그런데 그렇게 옮길 때 당연히 창고주가 또 화물주가 다 맞춰봐야죠. 이거는 누구 거고 이건 누구 거고 사인하고 어디로 가는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에 다른 보세 창고로 옮기고 그 물건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애초에 면허 취소를 시킬 때부터 짜고 있는 거야. 면허 취소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꼬투리를 잡아. 꼬투리를 잡아서 면허 취소를 시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창고 물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몰래 빼돌려. 네. 그래놓고 이 면허 취소를 시킬 정도면은 이분은 범죄자로 이렇게 특정이 되니까 그 사람은 솔직히 구속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구속까지 돼 있으면 이건 빼박이야. 진짜 빈 창고야. 그래서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런 걸 노리고 지금 이런 짓들을 했고 빈 창고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비어있다는 건 주인이 없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 네. 라고 생각해서 CCTV 끄고 지네들 가져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실제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건고추 16.5톤을 세관원이 마음대로 훔쳐갔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슈퍼마린 창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셋업 범죄는 어떻게 기획이 됐느냐? 이 창고의 주인인 이성열 대표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막 검사들이 뭐 난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면허를 갖다가 창고 면허를 취소시켜서 네. 취소시킨 다음에 그 물건들을 전부 다 빼돌려서 다 지네들이 팔아먹고 이 물건을 결국은 절도했다. 원래 화물 주인이 있잖아요. 태경 농산 농심 태경 이런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 물건 내놔. 이래서 재산까지 완전히 빼앗아 먹는 삼중의 고통을 안기는 그런 행위였다. 이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죠. 심지어요. 여기 지금 우리 이성현 대표님이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데 네. 냉동문을 그냥 파손시켰대요. 아니 자기네들이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한다면 냉동문을 파손시키고 밤에 몰래 불도 안 켜져 있는 창고에 와가지고 가져갈 리가 있습니다. 네. 도둑질이죠.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범죄자로 몰고 간 이성열 대표님 형제가 예. 범죄자가 아니라 예. 세관원들에게 이 범죄를 따져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철저하게 이제 이전서부터 세관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어떤 이유 때문에 벌일까, 단지 용돈 때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를 해서 사실 밝혀낼 일이지만 강력하게 의심되는 건 뭐냐면 이 평택세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세관원들한테는 고생했다고 뽀찌를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예. 의심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건데. 왜냐면 기사가 되고 언론의 보도까지 됐는데도 수사가 불구하고 엉뚱하게 되잖아요. 네, 그냥 묻혀버린 살인 예,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절도를 당한 사람이 네. 절도를 한 사람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 나왔다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2년 됐고. 2개월을 다 살고 나왔어요. 동생이. 그리고 지금 그 형은 거기에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걸 보십시오.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있죠. 이거는 완전히 100% 이전도 범죄지만 그 범죄를 어떻게 보면은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사실 확인서나 네. 뭐 이런 거 목격자 이런 거였다면 이거는 문서인데 어떤 문서냐 소송에 낸 문서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공문서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소송에 활용이 됐던 거예요. 평택세관 날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예. 공문서라는 입증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3번 노란색 하이라이트 표시돼 있죠. 네. 또 4번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번은 8667로 끝나는
BL 번호가 이제 8667로 끝나는 그런 그 물건이에요. 네. 그리고 위는 8666번 물건이에요. 네. 근데 8667 물건의 그 양이 좀 희한하죠. 103톤? 103.200 그러니까 103.2톤이죠. 네. 그렇죠. 103.2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19만 2,200톤이 19,200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9.2톤. 네. 19.2톤. 그러니까 19,200kg가 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9,200kg는 위아래로 다 살펴봐도 이상하게 작잖아. 다른 건 솔직히 우리가 한 컨테이너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되게 건고추 그러니까 뭐 냉동고추 이런 거는 120톤 정도가 맞아요. 네. 한 컨테이너가 120톤이에요. 그런데 19.2톤만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가져올 리가 있다? 이러면 돈이 얼마 손해예요? 네. 1번부터 15번까지 기본적으로 거의 다 100톤이 넘어가고요. 맨 위에 1번을 제외하고는 유독 3번만 19.2톤으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10분의 1 그렇습니다. 정도. 자, 요거를 진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 자, 이 밑에 설명글을 보세요. 설명글을 보면 화주가 태경농산이 네. 연번 3과 연번 4로 BL을 분할해서 연번 4의 물품은 정상 통관을 하고 네. 연번 3의 물품은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슈퍼마린 보호세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대. 그런데 창고주인 이영렬이 이거를 무단 반출했다. 그러니까 훔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BL이라고 하는 게 뭐냐? BL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네네. BL은 일종의 주민등록 번호잖아요. 네. 이 주민등록 번호를 분할했다. 그러면 그 분할 자체를 잘 안 하지만 하여튼 분할했다고 칩시다. 분할했다고 치면 이 분할된 각각의 상품들이 다 어떻게 경로를 겪어가지고 어떻게 납품이 되고 어떻게 세관을 통과하는지 이런 게 다 자료로 남아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유니패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유니패스인데 여기 보면은 8666의 유니패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것 예. 중에 3번이죠. 예, 8666 유니패스. 이 유니패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주민등록 초본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이전에 맨 처음 살던 곳에부터 지금까지의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유니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적이라고 해서. 이걸 딱 떼면 화물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뭘 어딜 겹쳐가지고 어쩌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가 다 나와야 돼. 네. 흥미롭게도 이 유니패스에는 저 5번 수입 신고라고 할 때 보세요. 5번 수입 신고. 전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5번 수입 신고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톤수가 달라. 톤수가 다르잖아. 8666에 19.2톤이었다며.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 앞에 그 자료, 앞에 사실 이거 있죠.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요거를 잘라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렇죠. 비교하려고. 유니패스의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툭 튀어나온 부분은 유니패스의 내용은 보세요. 수입 신고를 할 때 2013년 12월 16일 9시 6분 29초에 슈퍼마린 종합 물류 보세 창고에 갔을 때 얼마야? 101톤. 101.3톤이잖아. 네. 전혀 다르고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분할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유니패스를 보면서 확인되는 건 8666도 있었고 8667도 있었다. 둘 다 120톤씩 들어온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관은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조작해주고 심지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밑에다가 해설까지 달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재판부가 보면 그런가 보다. 재판부 무역을 뭐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이 허위 공문서 누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범죄자예요. 그렇죠. 공문서 자체를 편집할 수가 일단 없고요. 예, 바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당연하죠. 뭔가 편집이 들어갔고 조작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유니패스를 다 보내는 거는 뭐
막말로 너무 복잡해서 그랬다고 쳐. 네. 근데 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하더라도 서류를 근거로 하고 요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서류를 완전히 왜곡해서 적어놓은 거죠. 8667도 보세요. 103.2톤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103.2톤인 게 없어요. 유니피스에. 아예 없군요. 없어요. 다 뭐냐? 120.6톤이에요. 아, 여기서 6톤이 왜 들어가 있느냐? 뒤에 0.6톤이 왜 들어가 있냐? 제 마대자루 무게야. 그러니까 실제로 냉동 홍고추 120 120 톤이 들어온 거고 그걸 담은 마대자루 무게가 600kg이라는 600kg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입 신고할 때 일부러 조금 떼놓고 수입 신고를 합니다. 이걸 왜 빼돌렸을까? 요거 갖고 지금 모아서 이게 이성열이 이거를 절도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성열은 이걸 포함해서 1252톤을 절도했다. 이런 주장을 한 그런 조작의 서류들이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그랬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101톤이 수입 신고가 됐습니다. 101.3톤이. 예. 그런데 법원에 낸 조회서에는 19.2톤이 신고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8666이. 네. 조작이는 이 유니펫을 조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건? 그러니까 사실 신고서를 조작해서 낸 거예요. 네. 유니패스에는 다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는 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8666 요거 자체를 네. 고스란히 빼돌려서 120톤이잖아요. 되잖아요. 고스란히 빼돌려서 안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말려가지고 이 슈퍼마린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를 지네들이 훔쳐가지고 네. 그 장난을 치려고 했다가 아 뜨거라 이것 때문에 다 들키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야 8666도 어떻게든 이걸 좀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 19.2톤이라는 애매한 거 하나를 사실조회 확인서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모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이제 덮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셋업 범죄로 만들어져 있는 그 그림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난데없이 8666이라고 하는 그런 비애를 갖고 있는 상품이 120톤에서 19.2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빼돌린 물건은 본인들이 팔아먹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법원에 그 거짓 조회서를 내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진짜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2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요걸 계산해 보면 이제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네. 19.2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하필은 왜 19.2야? 네. 뒤에 보시면 각자 이거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8군데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57.58톤이라고 한 걸 만들어낸 증거를 이성일 대표가 다 발견해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57.58톤의 절도를 이제 횡령을 했다라고 걔네들은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물건에서 조금씩 신고를 덜 해요. 그걸 모으니까 57.58이 나오는 거예요. 네. 50. 놀랍죠. 신고를 덜 하는데 또 그 신고 덜 한 것도 막말로 관세청 같은 데서 덮쳐서 수사를 해보면 그것도 신고를 누락했으니까 네. 잡아야 되거든요. 안 잡아. 그러면서 그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영렬과 이성열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공조를 하고 사실조회 확인서도 그렇게 내주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19.2톤 저 위에 있죠? 19.2톤 네. 거기 거기 보면은 120톤에 600kg의 마대자루 무게 그쵸? 네. 100.8톤에 504kg의 마대자루 무게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쵸? 아니다. 자 포대 이 6,000개가 6,000포대 그리고 5,040포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6,000포대가 들어왔는데 5,040포대만 들어왔다고 속이고 그러면 이 960포대가 누락이 된 거죠. 누락이 된 건데 그 960포대의
냉동 홍고추 무게가 몇이냐? 19.2톤. 그러니까 누락시킨 그 톤만큼을 가지고 새로운 BL인 것처럼 8666의 원래 BL의 그 상품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게 다 밝혀진 그런 사실입니다. 아, 그럼 진짜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폐기 용도로 빼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 용도로 서류상으로 빼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팔 용도인지 뭔지는 몰라요. 네. 사실. 네, 범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넣으려면 이성렬의 범죄 행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성렬의 창고로 들어가는 물건들을 조금씩 빼돌리는 거죠. 근데 빼돌린 것도 아니야. 실제 물건은 거기 있어. 그런데 그거를 숫자만 세관에 신고할 때 숫자만 다운해서 세관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걸 빼돌렸다. 빼먹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게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세관에서 그 수입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창고에 있는 기간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게 아닐까. 아, 그러면 수입이 되자마자 이런 걸 다 기획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입이 들어올 때 애초에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수입 얼마 정도 신고를 합니다라고 서류를 제출할 때 이게 통과될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서류 제출할 때 이미 다운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빼놓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들을 갖다가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김성수 TV에서는 표로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보여주셔서 좀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표는 또 뭔가요? 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오른쪽에 그 자료들은 평택 세관이 검사 오지석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요. 거기에 있는 통관 내역과 사유예요. 보면은 검역 확인이 언제 됐다. 그리고 통관이 언제 됐다. 네, 뭐 통관 보류일도 나와 있고요. 뭐 처리 기간, 뭐 이런 게 나와 사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통관이 지연된 사실이 없다고 막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골 때린 거는 얘네들은 분명히 통관이 지연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검역 확인일 이런 것들이 조작돼 있다는 상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BL들이 쭉 넘버가 나오잖아요. 이 BL 넘버들도 다 조작됐다는 사실도 밝혀내게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BL 번호 같은 걸 보면 네. 보세요. 저 맨 위에 SNK 00이라고 돼 있잖아요. 00. 네. 네, 맞습니다. 숫자 00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BL 번호가 뭐였냐면 SNK5였어요. 그러니까 영문자 SNK5 024 이렇게 되는 BL을 SNK00이라고 숫자로 바꿔놔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고의로 했다는 이건 저는 거죠? 고의로 했다고 봅니다. 고의로 BL 번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조작을 한 거죠. BL 번호가 다르면 유니패스 조회가 불가능할 거고요. 당연하죠. 유니패스의 조회를 못하게 하려고 BL 번호를 저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조작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NONDY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NONDY 이게 원래 뭐냐? NOLDY예요. LDY를 NDY로 글자 하나를 딱 바꿔놔요. 교묘하게 눈치채지 못하게끔 좀 기입이 되어 있네요. 와, 이거 진짜 이걸 제가 설명을 듣고 처음에 못 믿었어요, 진짜. 설마 할 정도인 거죠. 왜냐면 숫자 5와 뭐 영문자 5 뭐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 내가 똑같이 송소매 아나운서처럼 물어봤다니까. 네. 처음에 이걸 왜 바꿔요? 이렇게 물어봤고. 네. 그러니까 바꿔야 유니패스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마 실수 아닐까요? 실수를 했다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런 걸 갖다 확인할 때 유니패스랑 이렇게 맞춰보면서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세관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건데 그럼 당연히 확인해서 수정을 해놨어야지. 그리고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저 보고서에만 이렇게 계속 다 그리고 사실 확인되는 건 8666과 8667 외에는 전부 다 확인을 못하게.
우리가 흔히 이걸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관원들은 전산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쵸.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뭐가 있습니까? 뭔가 만졌다는 게 있잖아. 네. 이거 자체가 범죄다. 공문서를 위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실조회도 서도 위조했고 보고서도 위조했다라는 네. 내용이 여기 나와요. 네. 그리고 그대로. 이 번호대로 조회를 하면 화물 조회가 되지 않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그리고 진짜 골 때린 거 하나 있는데 우리 네네. 송소미 아나운서 보세요. 수입 신고 수리일 첫 번째 비례를 한번 봅시다. 2857. 2857의 수입 신고일은 12월 10일. 2013년 12월 10일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입 그 신고 수리일 저기 보면 2014년 12월 8일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 12월 10일에 들어온 게 맨 마지막에 신고가 수리됐다라고 하는 건 신고 절차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신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단순 계산해 보면. 지금 한 달 정도 걸린 걸로 되는 것 아니죠. 같은데요. 2013년에서 14년이 아, 됐잖아요. 1년이네요.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이 걸렸는데 처리 기간이 며칠로 돼 있습니까? 0일로 돼. 아니 이 제 눈을 의심하게 되네요. 다시 이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아셔야 돼. 이런 자료를 법원의 증거라고 평택 세관이 낸 거예요. 자, 수입 신고일, 이 저수입 신고일은 저희 이런 거 갖고 왔어요라고 이제 세관에 들어올 때, 네. 항에 들어올 때 신고하는 날짜, 그 날짜예요. 저게 2013년 12월 10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처리 기간 바로 앞에 보면 수입 신고 수리일 2014년 12월 8일이라고 써 있죠? 네. 근데 처리 기간은 며칠? 0일. 그 옆에 보면 사유라고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등의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됐다. 이런 식으로 써 그렇게 써 있는데 있거든요. 처리 기간 0일. 더 골 때린 거 보실까요? 4번도 보세요. 4번. 어? 수입 신고일이 2013년 12월 17일이죠. 네. 자, 처리된 게 언제야? 2014년 12월 8일. 그렇죠? 근데 통관이 지연된 사실이 없음. 아. 그리고 골 때린 증거 하나. 요거는 이제 꼼꼼히 진짜 이 무역을 해보신 분들만 아시는 건데 네. 검역은 어디서 합니까? 세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죠? 검역을 담당하는 그 식약처가 따로 있죠. 네, 네. 예, 식물검역소가 따로 있죠. 식물검역소에서 검역하는 게 여기 왜 들어와 있죠? 원래 세관에서는 이 검역 확인에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세관의 전산 자료에 의하면. 네. 근데 이게 한 칸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 이게 왜 그럴까요? 2013년에서 2014년에 검역이 확인되었으니 검역이 확인된 이후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로 착시 효과를 주려고 이런 걸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날짜가 하나도 안 맞아. 날짜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날짜 맞은 거 하나 있다 딱. 저 세 번째 거. 아, 두 번째 거. 나머지는 다 보면은 막 다 틀려. 0일이야 다. 0일. 다 0일. 0일이 형이 생각나네. 아, 저 네모 하나 뭔가요? 안 맞아요. 무단 예. 반출? 예, 이게 2014년 9월 17일에 무단 반출됐다라고 하면서 예, 사유가 통관이 지연된 사실이 없대. 무단 반출됐는데 어떻게 통관이 지연된 사실이 없죠? 개판이죠. 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내역과 사유네요. 개판입니다. 그리고 이걸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법원은 이걸로 2년 2개월을 때렸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2년 2개월을 때렸다니까? 이러니 우리가 이재명 재판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다니까? 자, 이번에 하나 밝혀진 거 이재명 그 재판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 비슷해서 소름 돋는 게 정진상 씨. 네. 정진상 씨 CCTV가 비서실에 있던 게 먹통이라서
회로가 끊어져 있고 관제실에도 없다. 그 CCTV 넘버가. 그래서 수생 그 구속영장 그 나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은수미 시장 때의 그 기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진상이 돈을 받았다는 건 2013년, 14년이에요. 은수미가 시장이 된 건 2018년 이후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자료를 갖고 되면서 흔들어가지고 재판부는 또 그걸 갖다가 얼마나 성의 없게 봤으면 그걸 안 보고 그리고 정진상이 구속이 됐어요 지금. CCTV가 있으니까 그런 사실 없는 걸 알걸.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니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이런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어딜 믿어야 될지도 정말 모르겠고요. 재판부에 가져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 사실에 오히려 지금 이제는 이성열 대표님의 무기가 돼 있습니다. 네. 스모킹 건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전부 스모킹 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가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들 마음 먹고 조작을 하는 사실은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5월 15일 날 5월 10일 날 또 재판이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재판에 이성열 대표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더 탐사가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시민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고 구속되기만 해봐라.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런 분노한 그런 시민들이 있었고 세상의 탄원을 하루가 안 돼서 5만 장을 만들어 주니까 재판관이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성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언론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익 제보자인데도 공익 제보자로서의 그 혜택들을 전혀 못 받다 보니까 네. 지금 기사도 안 나가고 더 탐사하고 저희하고 송작가 TV 정도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김용민 TV도 하셨나요 이거?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니, 목사님 왜 우리 이성열 대표 같은 분은 왜 케어를 안 해주시지? 좀 해주세요. 진짜 좀 해주세요. 케어 좀. 굉장히 힘들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저 같아도 숨고 싶을 것 같고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예, 이성열 대표님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저 무단 반출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 그 다음 자료를 통해 가지고 또 확인을 해봅시다. 무단 반출이라고 기록이 되려면 네. 유니패스에 무단 반출했던 게 있다. 그리고 처벌을 받았다라는 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이게 지금 유니패스의 세관 공식 데이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니패스는 뭐다? 주민등록 초본이다. 네, 바뀔 수 없는. 다 나와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잠깐 주민등록이 유실됐다 그러면 유실됐다가 언제 복원됐다 다 나와요. 그 초반에. 내용까지도 다 예.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 보려고 초본 달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주민등록 말소가 된 적이 있나? 그러면 혹시 그때 돈 안 갖고 튄 거 아닌가? 이런 거 보려고 은행에서 초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미반출 정리, 폐기, 촌탁, 평택에서 폐기시켰다. 이렇게 돼 있네? 네, 미반출 정리라고 하고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그러니까 수입 신고가 각하돼가지고 폐기 촌탁 돼서 네. 수입 신고가 각하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 앞에는 무단 반출이라고 써 있습니까? 검사 자료에는 아니 뒤에 있는 자료에서는 무단 반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공식 데이터에도 무단 반출이라고 적혀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떤 근거로 검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무단 반출이라고 적었을까요? 이거 근거 없이 적었는데도 검사는 이거를 받아들인 거고요. 당연하죠.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이게 결정적인 자료라고 제출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몰아붙이고 또 위증하는 사람들 데려놓고 말 맞추게 한 거 그걸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열심히 누구한테 하소연을 했을까요? 이성일 대표가 윤석열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하필이면이죠. 그때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선라이즈 자체에도 최은순이 개입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가 왔다 갔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얼마나 이분이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갖다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정말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성열 대표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젠장 윤석열. 젠장이라고. 윤석열은 그러면 이 자료들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이성열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증거인멸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서 기소를 하고. 이성열 대표님이 준 키를 다 미리 보고 있었던 셈이네요. 그럼 그대로 갖다 줬으니. 그래도 아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사실들 마저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57.58톤을 만든 BL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보셨던 건데 네. 이런 식으로 8개의 건을 조작을 합니다. 수입할 때 당시에 이제 들어와서 신고를 할 때 일부를 만들어요. 조금씩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보세요. 날짜를 보면 12월 2일서부터 12월 13일까지 요 사이에 들어온 물건들 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렇게 물건을 빼돌렸다라고 만들어서 네. 57.58톤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해드린 방식을 고스란히 사용해서 8가지 품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8가지 품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슈퍼마린이 이렇게 물건을 빼돌렸다. 증거 자료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57.58톤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1252톤을 얘네들이 빼돌렸다. 지금 증거 자료는 57.58톤밖에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전체를 빼돌린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57.58톤이 전부 다 빼돌린 게 맞다고 치면 그럼 얼마를 물어주면 끝나는 일이었을까? 이게 충격이죠. 아까 전체가 6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68억 정도 되면 특경법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빵에 가고 5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되는 네. 겁니다. 진짜 30년까지 살아요. 무기까지 살아요. 그런데 57.58톤만 증거로 인정이 돼서 그걸로만 따지면 이게 금액이 얼마일까? 얼마예요? 냉동 홍고추 가격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들어오는 원가를. 예. 여기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를 억지로 만들어요. 4천만 원짜리를. 4천만 원도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네, 4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요. 네. 그래놓고 이걸 전체는 68억인데 68억짜리 범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질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범죄라고 하는 건 물증으로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7.58톤만 인정이 됐다면 이영렬 대표가 2년 2개월을 갔을까요? 그거 벌금이에요, 벌금. 4천만 원 정도면 벌금 나오는 거예요. 네. 답답합니다. 지금 이성열 대표님이 또 채팅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57.58톤은 관세사 평택세관 농심 태경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거 자체도 양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57톤만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1252톤 얘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여러분들 오죠. 감이 잘 안 네. 오는데 아까 계산해 드렸잖아요. 1톤짜리 트럭으로 1252대. 이 57.8톤이면 1톤짜리 트럭으로 58대. 58대가 실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양을 도둑질해 갔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솔직히 하루에 도둑질하기 쉽지 않다. 그렇죠. 57.58톤 자체도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실제로 홍고추를 가져갔거나 덜어냈거나 뭐 훔쳐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작업이 된 거잖아요. 네. 서류상으로만. 실제로 훔쳐간 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훔쳐갔다는 누명 썼지. 훔쳐간 물건을 갖다가 팔아먹었다는 누명 썼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지. 횡령, 배임, 그리고 절도 이게 막 들어가고 특경법까지 가중되니까 진짜 네. 얘네들의 음모대로 됐다면 이성열 대표님은 지금 우리 곁에 없어요. 네. 그 들어가서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조작된 결제 이런 거는 지금 관세청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죠. 그러면 수입 신고 자체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수입 신고는 무게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자리에 네. 무게를 다 배치해놨죠. 빨간 네모칸 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쫓아갑니다. 예,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쫓아가요. 이 중량들만 딱 보면 진짜 이게 얼마나 조작됐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게 수입 신고를 할 때는 101.3kg로 수입 신고를 하잖아요. 네, 101톤. 갑자기 이때만 포대 그 개수가 5,040개로 줄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검역 받을 때는 또 다시 나타나네. 다시 120톤이 됐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민 씨, 어? 그 표정을 보여줘야 돼. 지금 아니, 또 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여줘야 돼. 아니 하루 만이거든요. 예. 12월 16일에서 12월 17일로 가는 딱 하루 만에 갑자기 고추가 불어났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거죠? 이런 마술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예. 아. 고추가 막 불어나는 마술. 그러면 막 화수분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 돈을 벌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반입 신고량하고 수입 신고량이 다르기 때문에 결제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사실은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진짜 관세청에 있는 내부 누군가가 이거를 봐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예. 아니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지. 아니 관세원들이 다 이거 가운데만 본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변했지? 변했네? 그럼 왜 변했어? 아 썩었어? 예. 그래서 폐기했어? 폐기한 자료 갖고 와봐. 아 폐기. 이러면서 맞춰보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다시 나타났어? 이거를 초등학교 애들 다 할 텐데 말이 숫자 안 되죠.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선생님 숫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마법입니다. 마치 시력이 안 좋았던 사람이 군대에 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시력이 시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갑자기 그 사람이 거거든요. 시구를 해요. 예. 그 시구를 해서 캐쳐 밑에다가 공을 집어넣어. 예. 불가능합니다. 평생 안경도 쓰지 않고요. 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저도 약간 부동시지만 제 친구가 진짜 심한 부동시로 군대를 갔다 안 간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 야구를 하거나 이럴 때 공을 할 때 눈을 한쪽을 감고 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러다 사람을 갖다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전부 최소한 이 태경, 그러니까 화주인 태경도 이 수입 신고할 때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태경. 그다음에 중간에서 안모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중간 중지하고 이랬던 인간들. 그리고 또 창고에 그 뭐 사장이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가져가는 거 방조했던 자. 그리고 세관원, 관세사 전부 다 짜고 있는 거다. 아, 이 지금 스카이 뭐라 그랬죠? 스카이 브릿지. 관세법인 스카이 브릿지. 여기 스카이 브릿지가 딱 줄여줬잖아요. 네네 관세법인 스카이 브릿지가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통관 5번 업무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관세법인 스카이 브릿지가 통관 업무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줄여줬잖아요. 무게 안 달았습니까? 그러면 관세법인 스카이 브릿지의 공모도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 의심해봐야죠. 의심해봐야죠. 몰랐다고만 해서 할 수가 해명이 될 없습니다.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뭐 영화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57.58톤을 가지고 민사 소송까지 걸렸다고 예. 걸었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야지 얘를 거지로 만들어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항을 못 하잖아요. 네. 솔직히 이 대표님이 처음에는 이거 뭐 나는 사업해야 되니까 아유 그래 대충 어느 정도는 그냥 주고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제가 돈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견디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서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게 해줬습니다. 지금 처음에는요 진짜 변호사비도 없어지셨잖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하다가 국선 변호사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일부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초기에 또 꽤 열심히 해줬던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아시죠? 아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냥 듣는 저희도 지금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데 직접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싶고요. 이성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충격이 더 심하셨을 텐데 이후에 평택항을 떠나야겠다라는 충고를 들으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택항을 떠나죠. 그래서 부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제주까지 가서 그래서 절치부심하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날이 있어요. 네. 이 날짜가 지금 보여야 되는데 지금 2015년 1월 29일 예, 맨 처음에 범죄 일람표를 보시면 나와요. 자, 예, 2019년 1월 29일 여기 2015년 1월 29일 여기 보이는데 전체 화면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좀 2015년 확대해 1월 봐주세요. 29일. 예, 날짜. 이 날은 이성열 대표님과 이영렬 씨가 구속된 날인가요? 아니요. 범죄했다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날이 이 2015년 1월 29일입니다. 네, 조금 더 키워줘 보세요. 2015년 1월 29일. 네, 네. 범죄 일람표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만 오른쪽으로 예 밀수를 2015년 1월 29일에 했다라고 저기 딱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저 날짜가 어떤 날짜냐? 유일준이라고 하는 자가 네. 있습니다. 지청장이었어요. 검사. 평택지청장인데 이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아, 이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기죠? 네. 아, 공직기관 비서관인가요? 아니, 네. 죄송합니다. 민정수석이 아니라 공직기관 비서관. 유일준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들어가요. 그럼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간 날짜와 네. 이성열 대표님 형제가 구속된 날, 저 범죄를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질렀다고 저게 적시된 날. 이 동일한 날이라는 동일한 말씀이시죠?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유일준이 사실상 기획한 거 아닐까? 그럼 유일준 뒤에 누가 있어요? 최순실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초반에 이성열 대표의 동생을 잡아넣는 데까지 네.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실제로 그 보세요. 2015년에 이영렬 관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2017년에 그 대법원 판고가 선고가 나요. 2017년에 15년에 예. 구속시킨다. 구속시키고 2017년에 선고가 나는데 그때까지는 물론 탄핵이 2016년에 됐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사실은 박근혜의 힘이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끝도 없네요. 박근혜의 힘이라기보다 박근혜 주변 사람들의 힘이 그때까지 네. 남아 있었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비로소 힘이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많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은 더 많은 곳에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딸셋 아버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전문적이고 특별한 케이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나 지금 무역은 너무 모르겠어,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결국 이 동접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멀쩡히 일 잘하고 있었던 젊은 사업가를 그 젊은 사업가는요 평택 세관을 중심으로 한 그 잘못된 부조리와 부패를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그때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결을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온 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신고를 했던 건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기득권 부패 세력들이 이런 짓들을 만들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끝판왕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열이 이겨야 마침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단초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네. 윤석열이 그 뒤에도 있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이성열 대표님은 이제 더 이상은 사법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사업가로서 당당하게 그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관심과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펀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생강 펀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함께 해서 생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난들을 일부라도 막아 세운다면 그건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성열 재판 따라잡기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좀 자세한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라갑니다. 안녕히 가세요.